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로또 당첨 행동 요령 10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, 공감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채널에서 그동안 운세 정보와 풍수 정보 그리고 각종 로또 정보를 계속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구독자님들과 또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께 작게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로또 당첨을 위한 행동 요령 10가지 중에 첫 번째는 가능하다면 여러 날에 나누어 사자인데요. 어차피 그 로또라는 것은 운수 소관이죠. 이것은 뭐 실력순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 순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. 또 돈에 많고 적음에 따른 것도 아니고요. 무슨 빽이 있다고 또 먼저 되는 것도 아니죠. 이렇게 100% 운수 소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니까요. 굳이 많이 산다고 또 되는 게 아니고 한 장을 사더라도 그 운이 닿는 사람한테는 되는 거죠. 그래서 절대로 많이 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또 로또 당첨이라는 게 그 운수 소관, 즉 운빨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일진이라는 게 매일매일 나에게 좀 길하고 또 흉한 날이 반복이 되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차라리 좀 여러 날을 조금씩 사는 것이 훨씬 나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. 이렇게 되면 그 자신에게 운이 좋은 그런 날을 또 빼놓지 않고 또 사용하게 되는, 구매하게 되는, 이용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될 테니까요. 두 번째 행동 요령 알아볼까요? 두 번째는 절대로 그 로또 용지를 구겨서 보관하지 말자인데요. 로또 구매 후에 또 추첨일까지 그 보관 방법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용지를 우리가 좀 구겨서 주머니나 또 지갑에 보관하게 된다면 그것은 미래의 큰 어떤 현금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그 로또 용지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마음 자세는 아니기 때문인데요. 만약에 예를 들어 며칠 후에 이 용지가 1등 당첨이 될 그런 용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용지를 신주단지 모시듯 관리할 텐데요. 그만큼 로또 용지는 한낱 그 종이 쪼가리에 머물기도 하겠지만은 당첨이 된다 그러면 그 순간 그 똑같은 그 로또 용지지만은 아마도 그 용지에 머무르지 않고 아주 귀한 큰 재산을 상징하는 거니까요. 결코 그런 의미에서 이 로또 용지는 우리가 결코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깊은 여러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다고 봐야죠. 세 번째는 편재의 원리를 좀 응용해 보자인데요. 이 편재의 원리라는 것은 이런 거죠. 동양 철학에서는 그 월급 같은 돈을 정제라고 해서 반듯하게 일해서 번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또 로또 같은 그런 굴러들어온 어떤 요행수나 또 행운수가 포함된 이런 돈을 편재라고 나누어서 그 개념을 설명하거든요. 이때 그 편재의 개념이 정제와는 좀 극명히 다른 거죠. 정제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돈이 되는 것이고요. 편제라고 한다면 허공에 둥둥 소속 없이 정치 없이 떠다니는 그런 돈을 말하는 거죠. 그리고 어느 순간 좀 우리 수중에 잠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돈의 어떤 특성은 늘 좀 바끌지향한다는 그런 돈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동시에 또 오행간 상생의 지점이 아닌 사주의 일간의 오행을 극하는 지점에서 이 편제를 설명하는 걸 보면 오행의 서로 상생 지점이 아닌 오행의 서로 상극 지점에서 이 원리를 찾고 또 설명을 한 것은 참 특이하기까지 한데요. 왜냐하면 그 오행에서는 주로 그 상생 관계가 중요하고 대부분 또 상생의 원리로 어떤 이론을 설명하다가 이 편재의 개념에서는 유독 그 상극에서 그 설명을 하기 때문인데요. 이 원리를 우리가 오행에 적용시켜서 응용을 해본다면 로또 용지의 그 출처는 종이이고요. 또 펄프에서 나온 거니까요. 오행 나무 그 목길이 서로 상극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로또 용지는 그 구매 후에 추첨일까지 될 수 있다면 새 책 사이에 끼워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로또 용지와 그 책 길이는 서로 같은 오행으로 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극의 그런 원리에 충실한 그런 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. 네 번째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판매점을 이용하자인데요. 로또가 그 운기작용이고 또 운수 소관에 따라서 행운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기왕이면 좀 운기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곳을 좀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물론 신규 판매점에서도 당연히 그 당첨은 되지만은 우리가 좀 가능하다면 운기작용이 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을 좀 이용할 때 우리가 그 당첨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죠. 저희 채널에서 매달 그 하순에 그 다음 달 그 여러분들이 그 로또 구매하면 좋은 그런 길이들과 또 방위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
로또 판매점의 운기도 다 다를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또 일터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당첨자가 좀 많이 나온 그런 판매점들을 미리 알아두셨다가 각 띠별로 제시되는 또 여러분들과 가장 잘 맞는 그런 방위라든지 그런 길일이 제공이 되면 또 그런 날 또 그런 방위에 있는 그런 판매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작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. 이렇게 된다면 로또에 기운받는 또 최상의 그런 선택이 동시에 또 될 수가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은 그 재미로 사는 게 아니고 좀 간절히 당첨을 바라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판매점이 여럿 있으니까요. 될 수 있으면 좀 운기가 센 또 운기작용이 잘 유지되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판매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. 다섯 번째는 느낌이 좋은 날은 꼭 사자인데요. 나이들이 들면 어떤 직감들이 다 생긴다고 보셔야 되겠죠. 그래서 뭔가 좀 찝찝한 날은 우리가 또 작게든 크게든 우리에게 그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요. 그래서 평소에 아주 주의 깊은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날에는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다든지 또 지갑을 또 깜빡하고 용무보온 곳에 두고 온다든지 하게 되는데요. 반대로 또 느낌이 이건 뭐 크게 뭐 하나 좀 터질 것 같은 그런 날도 있겠죠. 그래서 예를 들어 전날 평소에 안 꾸던 어떤 꿈을 꿨는데 내용이 아주 큰 재물을 상징하는 재물을 암시하는 것과 같다.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 또 기대 안 했던 또 잊고 있었던 포기하고 있었던 어떤 문제에서 일이 좀 잘 진행이 돼서 나에게 아주 유리하게 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어떤 목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아주 귀한 그동안 좀 소식이 끊겼던 어떤 사람과 다시 연락이 된다든지 이런 것처럼 자신이 생각했을 때 느낌이 아주 좋은 날은 꼭 사봐야 한다는 거죠. 자신이 바쁘면 다른 사람이라도 시켜서 좀 사볼 일이죠. 이 이야기가 나오면 매번 또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 바로 그 춘천 경찰 아저씨인데요. 400억이 넘는 최고 당첨액의 주인공인 이 아저씨는 그날 자신이 심부름을 보낸 의경이 사다 준 그 로또 용지 한 장이 순식간에 인생과 또 운명을 반전시켜버리는데요. 좀처럼 깨지지 않는 당첨금의 그 기록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. 우리도 그래서 너무 느낌이 좋은 날은 좀 빠지지 말고 사람을 좀 보내서라도 꼭 사봐야 될 일이죠. 여섯 번째는 자신의 구매 원칙을 관철하기인데요. 각자 그 정해놓은 원칙들이 있을 텐데요. 매주 어느 요일에 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가능하다면 거르지 말고 구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. 매주 어떤 원칙을 갖고 사오다가 어느 날 또 그날 너무 바빠서 빠진 그날에 하필 그 판매점에서 1등이 나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? 만약에 그 빠지지 않고 그날 샀다면 그 1등은 다른 사람 차지가 되진 않았겠죠? 일곱 번째는 즐겨라인데요.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로또를 할 필요는 없겠죠. 시간이나 돈 또 기타의 이유로 어느 순간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면 잠시 쉬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이야기인데요. 마음이 좀 또 여유가 있을 때 또 아무 때나 다시 시작을 하면 되니까요.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기쁨을 주는 그런 게임으로 이용하고 또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. 여덟 번째는 금요일 저녁부터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 하기인데요. 자동차를 그 운전하려고 해도 우리가 학원 가서 기능도 익히고 또 시험도 보고 또 도로주행도 해야 되는 것인데요. 요즘은 그 당첨금이 줄어서 사람 인생을 확 바꾼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되기만 하면 적지 않은 그 금전의 운세가 새롭게 넓게 또 펼쳐지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. 우리가 그 아무런 그 마음의 자세나 또 준비가 없이 그냥 시간 돼서 또 추첨 시간에 TV만 보고 앉아 있다면 자신이 스스로 당첨이 아닌 당첨이 안 될 것을 짐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은 또 우리가 그 로또라는 횡재수도 하나의 그 재물운수인데요. 우리가 그 재물운수를 대하는 또 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적어도 저나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온 1등 당첨자가 8,000명 육박하고 있는데요. 그 당첨자의 한 사람이 이번 주에는 내가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의 어떤 긍정적인 암시는 우리에게 스스로 필요하다는 거죠. 이런 하나의 작은 생각의 어떤 차이지만은 이것은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. 로또 당첨이 그 인생의 최후 목표인 사람들은 없는 거죠.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종잣돈 삼아서 진짜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꿈들, 진짜 그 인생의 어떤 목표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. 여러분들도 그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나 또 외국의 사례에서 이렇게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. 로또 당첨 그 자체가 최후의 어떤 목표였던 사람들은 정작 손에 거액의 어떤 당첨금을 주고서도 그 당첨 이후의 어떤 꿈에 대한 설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을 지키지 못하고 또 패가망신하고 또 폐인이 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.
노숙자가 된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잖아요.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역대 최고액 400억 그 당첨자는 지금 아주 건실한 그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. 우리가 좀 롤 모델로 이런 경우를 좀 닮아갈 필요는 있겠죠. 이런 의미로 또 마음가짐의 카운트다운이 필요한 건데요. 여기서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이런 거죠. 당첨 후에 또 이렇게 저렇게 다들 그 해보고 싶은 그런 청사진들을 기분 좋게 또 생각들을 해보면서 기운을 유지하자는 거죠. 우리가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그 로또의 기운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주위에 머무르는 거니까요. 9번째는 자동이 아닌 그 수동의 경우 해당되는 말인데요. 특정 숫자 짝사랑하지 말기입니다. 어차피 그 자동이 압도적으로 수동보다는 그 우위인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가 불필요하게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리고 로또라는 게 그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숫자 조합으로 지금 당첨 번호가 나오고 있는데 괜히 그 자신이 끌리는 어떤 특정 숫자들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 가까이 찾아오고 있던 그런 횡재수를 스스로 밀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10번째는 풍수 지식도 우리가 좀 응용해보자인데요. 재물발복에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해보자는 거죠.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재물이 불처럼 일어나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해왔던 집들이 선물 가운데 하나였던 팔각성량이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우리가 팔각성량 한 통을 좀 사서 현관에 좀 두게 된다면 그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닌 거죠. 또 가운데 손가락 그 중지에 우리가 가는 실반지 하나 그것이 꼭 금이 아니면 어떻습니까? 금빛 나는 또 구릿빛 나는 그런 액세서리용이라도 괜찮으니까요. 그 실반지라도 중지 손가락에 좀 끼워 보자는 거죠. 나는 안 될 거야 라기보다는 왜 나라고 그 길거리 걸어 다니고 있는 그 7,000명 넘는 그 당첨자 가운데 내가 못 끼라는 법이 없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더 좋다는 거죠. 오늘 로또 행동 강령 10가지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데요. 다시 한번 그 여러분들과 함께 로또의 기운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, 또 운세의 기운으로 삶을 좀 한 차원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각종 로또 정보와 생활 풍수 정보 그리고 운세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로또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